자, 요번에 만들어 볼 거는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플러스 제가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도 이제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페이저가 있어요. 페이저를 클릭하더라도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전 버튼이 없고 마지막 하면 마지막에 버튼이 없습니다. 자, 흡사 뭐와 유사하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봤던 슬라이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걸 이제 jQuery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본 예제는 HTML 예제 한번 볼게요. HTML 다운받으신 거 봅니다. 없지요. 안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HTML부터 짜는 것부터 얘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슬라이드를 만들 때 HTML 구조를 어떻게 짜야지 저렇게 만들 수 있냐 플러스 지금 얘가 화면에 보면 이 페이저가 있는데 이 페이저는 HTML에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저 페이저 개수가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HTML을 보고 CSS도 안 돼 있습니다. CSS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TML, CSS, jQuery까지 다 해야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일단 이미지가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들이 이미지가 A 태그로 감싸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보도록 합니다. HTML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이든 노트패드든 여러분은 브라켓은 에멧이 깔려 있을 거고 전 노트패드에 젠코딩을 깔았으니까 빠르게 작성을 해보죠. 레디? div의 클래스명은 슬라이드 쇼를 만들겠습니다. 그 안에 div를 하나 더 만들 거고 div를 묶어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슬라이드에 슬라이즈라고 할게요. 그 안에 A 태그가 있고요. A 태그가 4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A 태그 안에는 이미지가 있고요. 됐습니까? 자, div의 슬라이드 show라는 거 안에 자식 요소로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show의 슬라이드라고 하고 그 안에 A 태그 4개, 각각의 A 태그에는 이미지 태그가 안에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에는 alt가 있고요. alt에는 slide라고 해서 연번으로 그냥 달러? 자, 달러만 쓰래요. 됐습니까? 이미지에는 alt가 있어야 되니까 alt에서 확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쇼에 슬라이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좌우에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좌우에 버튼이 완료본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저 빨간색 박스가 누구냐면 얘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박스를 배치를 할 거니까 이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다음에다가 div를 만들고 해볼게요. nev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A 태그 2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됐습니까? 각각의 클래스명이 있어야 우리가 얘들한테 배경을 지정을 할 거니까 확장하시오. 부모 자식 관계 잘 해주시고 클래스명 넣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본을 보면 밑에 페이저가 있어요. 요 점 4개가 있습니다. 이 점 4개도 일단은 우리가 CSS를 보고 CSS를 잡았고 위치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쓸 건데 쓴 다음에 다 지울 거예요. 이거는 아까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div 인디케이터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안에 A 태그가 4개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div의 인디케이터 4개 만들죠. 숫자는 1, 2, 3, 4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CSS를 잡은 다음엔 지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슬라이즈, 여기까지는 인디케이터, 여기까지는 슬라이즈 내부, 여기까지는 슬라이즈 해서 이렇게 주석도 달아주시죠. 자, 요번에는 슬라이드가 좌우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HTML을 보면 이 슬라이드의 슬라이즈가 지금 누구냐면 이 슬라이드 각각의 A 태그죠. 지금은 이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부모 얘라고요. 이 부모가 움직여서 슬라이드가 되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움직여서 슬라이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동하게끔 만들 거니까 CSS에서 일단 얘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열되게끔도 해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가 들어오면 지금 3개인데 4개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 라고 스크립트를 짤 거라고요. 그러면 CSS에서는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얘들이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만 할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얘가 레프트 0, 100%, 200%, 300% 해서 위치를 잡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A 태그들, 이 노란 게 A 태그고 바깥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요거. 그럼 요걸 기준으로 얘들도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좌우의 버튼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냐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기준을 잡아주고, 이것도 앱솔루트, 얘들도 앱솔루트, 얘들도 앱솔루트인데 얘들은 얘가 기준이라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CSS에 가서 이 슬라이드에 가서 기본 너비는 960인데 960보다 넓으면 넓은 대로 너비를 다 쓰라고 해야 된대요. 기준을 잡아주고 높이는 이미지의 높이만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지정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얘들마다 다 앱솔템은 붕 떠버리면 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얘 높이가 안 나오면 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이미지가 높이가 465예요. 그러니까 465의 높이를 가지고요. 높이 465예요. 너비는 최소가 960이래요. 배경은 일단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왜? 얘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로 배열할 거면 바디보다 얘가 이렇게 가로 넓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가 보이면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릴 거라고요.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넘침은 가려야 되는 거래요. 기준도 잡아달랍니다. CSS, 이게 지금 누구의 CSS입니까? 얘의 CSS랍니다. 작성하실게요. CSS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메인 CSS 연결되어 있군요. 열어보겠습니다. 메인 CSS에 가서 누구? copy 슬라이드 쇼에 스타일을 잡아달래요.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하이트가 있고요. 민 위드도 안 먹네. 민 웨드 해서 최소 너비가 아까 960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죠. 넘치는 건 가리래요. 포지션 잡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쇼의 스타일을 잡고 그 다음 보죠.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얘 기준 가장 큰 테두리의 기준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요 슬라이드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이 지금 우리가 스타일 잡으려고 하는 게 얘라고요. 전체를 감싸는 거. 슬라이드가 이게 우리가
jQuery에서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것도 포지션이 absolute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슬라이드, 클래스명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left가 마이너스 100이든 마이너스가 200이든 그렇게 위치를 잡죠. 누구? 얘가 포지션이 absolute라고요. 너비 다 쓴다고요. 높이도 부모가 만들어준 거에서 다 씁니다. 레프트 값은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이제 바꿀 거니까 여기 쓰는 게 아니라고요. jQuery에서 얘 레프트 값을 이동되게끔 이렇게 옆으로 이동되게끔 짤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 누구의 스타일을 잡은 겁니까? 슬라이드가 이게 브라우저고 이게 지금 슬라이즈라고요. 슬라이즈를 이렇게 길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슬라이드가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개 가운데서 나열되게 할 거라고요. 이제 누구의 스타일? 요 각각의 이게 누구 지금 누굽니까? A 태그지 않습니까? A 태그의 스타일을 잡을게요. A 태그의 스타일을 잡을 건데 별도로 클래스명을 안 넣어놨네요. 그러면 그냥 얘한테 A라고 할게요. A. 자, A도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고요. 그리고 A 태그가 항상 가운데 있게끔 해줘야 돼요. left 50%에 이번엔 transform을 써볼게요. 자크의 반만큼 왼쪽으로 와 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크기가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센터에 있을 수 있겠죠? 누굴 기준으로? 슬라이즈를 기준으로. 안에 이미지는 별도로 자꾸 뭐부터 해보실 거냐면 자, 이미지야 우리가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잡을 거지만 뭐를 잡아야 되냐면 좌우 버튼부터 잡아야 돼요. 좌우 버튼의 완료본을 보면 좌우 버튼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960의 너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960의 양 끝에 이렇게 딱 맞춰서 있게 해야 합니다. 좌우의 버튼이 저기에 나오게 CSS를 잡아주세요. 좌우 버튼의 CSS를 잡아주십시오. 자, 좌우 버튼을 배치하되 브라우저가 넓어도 여기와 여기 끝에까지의 거리가 960, 브라우저가 짧아도 여기 좌우 버튼부터의 거리가 960이래요. 자, 얘를 하려면 브라우저가 있으면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안쪽에서 얼마큼 들어왔다라고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레프트에서 얼마큼 들어와 라이트에서 얼마큼 들어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운데로 일단 모으고 너는 왼쪽으로 이만큼 가 너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 라고 해야지만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일단 좌우 버튼이 나오게부터 CSS를 잡아보죠.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잡는답니까? 슬라이드 쇼 내부 안에 A 태그 얘들한테 A 태그들마다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누구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 얘를 배경으로 쓰래요. 자,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알려면 포토샵에서 쟤를 열어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뒤에 PNG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배경을 하나 처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A 태그의 크기를 확인을 해볼게요.
라소틀로 확인을 했고요. 매직 원드로 확인을 했어요. F8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니? 룰러 좀 열고 다시. 사이즈가 71이 잡히는군요. 그러면 이 요소의 크기는 71에 71로 잡을게요. 슬라이드 쇼 내부 안에 A 들이니까 작성해 봅니다. width, height. 자, 얘한테다가 포지션을 주면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포지션 absolute. 둘 다 일단 가운데로 모을 거니까 레프트 값, 탑 값. 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겁니까? 제가 A에 와서 지금 포지션을 줬다고요. 그러면 가까운 부모 중에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 부모인 요 슬라이드 쇼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탑값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얘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할게요. 계산할 필요 없이 니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해 정확하게 센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쓰겠대요. 백그라운드를 동일한 걸 쓰겠답니다. 파일 이름이 이미지 폴더 안에 sprite png. 반복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 좀 해볼게요. 보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둘 다 똑같은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 png를 쓰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 정도. 우리는 어디가 나와야 됩니까?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가 위로 얼만큼 올라가야 되나 가이드를 좀 볼게요. 자,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지 아래가 나오나? 20픽셀의 높이가 있군요. 위로. 여기까지는 똑같겠네. 어차피 각각 따로 쓸 건데 여기다 쓸지 말고 따로 씁시다. PREB 또는 그냥 PREB라고 하셔도 되고, 얘는 왼쪽은 얼마큼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고요. 포지션.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위에서 백그라운드 지정하고 리핏 했던 거를 여기서 리셋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서 바뀌는 것만 써야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해서 X축은 왼쪽에 딱 붙어 있으니까 0이고 Y축이 위로 20픽셀 올라간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이 A 태그 안에 우리가 글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글씨랑 겹쳐서 보일 거니까 텍스트 인덴트 해서 멀리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은 지금 어디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보여야 되려면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해야 되나 볼까요? 약 81 정도 이미지가 왼쪽으로 가야 이 부분이 보이겠네. 81. 자, 이렇게 저장하고 화면을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완벽하게 겹쳐 있는 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마진을 이용하든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는 없겠군요. 트랜스폼을 쓸 수도 있겠네. 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포토샵으로 대략 작업을 해보면 71에 71짜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다고요. 우리가 요소를 이게 브라우저라고 해볼게요. 이게 슬라이드쇼의 브라우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우리가 얘를 정 가운데로 놨다고요. 레프트 50 하면 얘지 않습니까? 얘에다가 가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레프트 50 해서 가이드를 뽑았고, 저기에서 아이고 가이드를 다시 뽑아야 되겠네. 그럼 얘도 다 가운데 놓읍시다. 일단 자, 우리가 레프트 50 하면 지금 버튼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저렇게 있는 거라고요. 레프트 50 하면. 그래서 얘가 이게 두 개지. 하나는 왼쪽으로 이만큼 와야 되고 하나는 왼쪽으로 저만큼 가야 된다고요. 몇을 벌려야 여기 너비가 960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960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960짜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가운데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좌우 버튼이 어디 있어야 된대요?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거리가 요 거리가 몇이 돼? 960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얘가 어디 있었습니까? 얘가 기존에 요 녀석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죠? 저기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왔냐 이겁니다. 거리를 재볼까? 여기서 왼쪽으로 얼마큼 왔습니까? 480 정도 왔네요. 그죠? 얘가 왼쪽으로 480 왔다고요. 이전 버튼은 왼쪽으로 480. 얘가 마진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480 픽셀 왔다고요. 그러면 다음 버튼은 얼마큼 가냐 이겁니다. 다음 버튼은 여기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가는 겁니까? 요만큼만 간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얘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이드를 더 정확하게 뽑고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409 정도 같네요. 그래야 된다고요. 얘가 71이니까 이게 떨어질 리가 없죠. F8 눌러서 보면 409. 얘가 몇 정도 가야 된대? 409 왼쪽에 공간을 만들어야 정확하게 너비가 960 우리 의도대로 960의 간격을 가지면서 센터에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0이 되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위에 이게 이렇게 해야 브라우저가 크든 적든 간에 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좌우 버튼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완료본을 보면 밑에 이 페이저가 있다고요. 우리는 인디케이터라고 했던 이 페이저가 어떻게 있게 하고 싶냐면, 자, 저 페이저가 어떻게 있게 해주시냐면 가운데 이때 아래에서 몇 개 할까? 20픽셀 떠져 있다라고 할게요. 아래에서 20픽셀 떨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 사이의 간격은 10픽셀로 해봐주세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까맣게 나와야 된대네. 그러면 HTML에 가서 활성화를 하나 하지요.
예시로 두 번째 거에다가 액티브라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20픽셀 떠져 있고 버튼 사이의 간격은 10픽셀이 되게 해달래요. CSS를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누구의 스타일을 잡는답니까? 인디케이터 안에 AAAA들마다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백그라운드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액티브일 때는 검은색 표시가 나오게끔 해달래야 돼요. 그럼 인디케이터 안에 A에다가 스타일을 잡아야 되겠죠? 인디케이터 안에 A. 인디케이터 안에 A라고 하겠다고요. 자, 얘한테 위드와 하이트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크게 확인했으면 얘들한테다가 포지션을 주는 것보다는 이번 케이스에서는 누구한테 포지션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냐면 인디케이터 얘 자체에다 포지션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슬라이드가 있으면 얘 하단의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쓰게 하려고요. 그 안에 A 태그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얘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안에다가 저는 포지션을 줄 겁니다. 얘가 포지션이 앱솔루트라고요. 얘가 아래에서 몇 픽셀 떨어져 있대? 20픽셀 떨어져 있대요. 그러고 기준 위치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다 쓰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A 태그를 가운데 놓는 건 다양하게 옵션이 있죠. A 태그를 글씨 취급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 해도 되고, 또는 얘한테다가 뭐 해도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해도 되고, 다양하게 있다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텍스트 라인 센터 해서 이것들을 글씨 취급해버리면 가운데 잘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대충 10픽셀 떨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사이의 간격을 10픽셀 떨구려면 A 태그들을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A 태그들은 가운데 잘 있을 거예요. 근데 A 태그들이 단어 취급이 되니까 이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공백을 감안해서 마진을 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착 달라붙게 한 다음에 사이의 여백을 정확하게 10픽셀을 떨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안 쓸 거고 플렉스를 써볼까 합니다. 플렉스를 써서 요소들을 가운데 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justify content 해서 얘를 센터라고 하면 가운데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A 태그들마다 크기를 주고 마진을 몇씩 주면 되겠어요? 5픽셀씩 주면 사이사이의 공간이 10픽셀이 되겠지. 그럼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A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크기가 몇인감? 백그라운드도 지정돼야 되고, 백그라운드 지정해야 되고, 글씨랑 겹칠 거니까 텍스트 인덴트도 적용해야 되고, 볼까요? 포토샵에 가서 크기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조금 삐져나온 거까지 하면 9에 9라고 볼 수 있고, 위아래 보면 8에 8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8픽셀 8픽셀로 해볼게요. 그래서 가이드를 뽑아서 왼쪽에서 얼마큼 와야 되는 거야 보고, 얘도 왼쪽에서 얼마큼 나와야 되는 거야 보고요.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 건가 보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살짝 뽑아 봤습니다. 자, 크기는 8에 8이라고 하니까 지정해 볼까요? 8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얘 크기는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백그라운드 지정하래. 백그라운드 위장에 스프라이트 png 반복되지 말아라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카피해 올게요.
저장하고 화면에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삼각형 부분만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위치를 잡아줄게요. 지금 여기 눈곱만큼 나오고 있다고요?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나? 114, 위로는 4, 114에 4. 그냥 여기다 적어도 되겠구나. 마이너스 114에 4. 어디 갔니? 인디케이터 안에 A 뭐 잘못 적었대. 픽셀 안 썼구나. 픽셀.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잠깐만, 여기 끝에 뭐가 넘친다. 100%로 다시 볼게요. 아, 이상 없군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액티브가 있는 건 위치가 다르대. 얘에서 A에 액티브가 있으면 뭐가 달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다르다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검은색이 나오려면 얼마큼 이동해야 되는 겁니까? 134만큼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안 맞아. 134 해볼게요. 마이너스 134. 탑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화면을 확인해 볼까요? 네, 얘가 까맣게 나오죠? 두 번째 게. 자, HTML에 가서 얘는 임시로 한 거니까 지우지 말고요. 주석 처리할게요. 왜냐면 저 모양대로 우리가 jQuery에서 얘를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안에 A 태그들 모두 주석 처리해 주십시오.